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상승의 투자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펀더멘탈과 차트가 어떻게 같이 움직여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매물들 아침에 8시쯤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공화국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상이 아니면 협상은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총격전을 벌이게 되겠지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거다. 근데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자기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싸움을 해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일단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싸움을 했겠죠. 싸움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투하를 해서 막 폭탄을 던졌다. 자, 그럼 이란이 가만히 안 있죠. 같이 던지면서 국제유가는 폭등하고 이제 선거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셈을 할 리가 없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트럼프의 속내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뜬구름없이 뭐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국들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다 서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카자흐스탄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자기가 발을 빼기 위한 조건일 수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의 중동의 평화를 내가 가져오는데 자, 이란이라든지 몇 개 나라가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빼려는 그런 입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중동 지역 전체로 일단 끌고 가는 그런 트럼프의 구상도 보입니다. 결론은 자기가 일단 이 전쟁에서 빨리 나오려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UK 오일이죠. 지금 브렌트유가 지금 10.18% 하락한 93.63으로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분수령이 되지 않았나. 자, 원래는 3일 동안 연휴가 있었죠. 3일간 연휴가 있었다는 것은 금요일 날 충분히 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지만 있었다면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의지를 꺾고 결론을 일단은 트럼프가 셈법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전쟁보다는 평화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금리가 얼마만큼 안정화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유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자,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그다음 크루드 오일도 6.91% 하락하면서 이렇게 되면 뭐 주가가 큰 폭의 무리 없이 달리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10년물 금리 있죠. 이건 재팬입니다. 재팬 일본 금리도 2.89까지 올라갔던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2.69로 좀 내려오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선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은 CNBC 프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러한 기술주들이 최근에 일단 강세 플래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강세의 불 플래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 플래그란 말은 주가가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눕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다른 거 보는 깃발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깃대형 이렇게 깃대형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패턴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펀더멘탈에 정말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타날 때 어떤 식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G캐시입니다. 이거는 일단 뭐 코인인데 자, 코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갖다 이렇게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불플렉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플렉이 보이고 있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봐 이런 거죠.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걸렸다가 이제부터는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추세가 바뀌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던 이유, 자, 그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불플렉을 나타내면서 올라가는데 결국은 저점과 저점과 고점과 고점이 올라가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올라가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보여드릴 것이 우리가 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리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물론 이렇게 불플렉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트 모양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날 때 즉 말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꺾이면서 이때부터 상승의 추세로 변환될 때 자, 변환점이 언제냐 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것이 요번에 어닝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요번에 말치에서 어닝이 나타났을 때 상당폭의 지금 이제 플래그 포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어닝을 통해서 주가 자체 이때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15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모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이쪽에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증가될 거다. 그런 표시를 나타내면서 주가는 상승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업이 이익의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략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12.91, 그 다음에 14.97, 17, 그 다음에 21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그다음 장기 투자할 만하죠. 2010년도에도 140빌런에서 192빌런까지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2024년도를 보게 되면은 7.47, 6.65, 7.87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요번에 일단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 또 2010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델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델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죠.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면 주가는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는 더 달리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주가가 달리는 거지 그것을 잘 안 꺾인다는 거죠. 신고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자, 그런 이유가 자, 새로운 일단 이제 형성으로 나아간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라든지 이익이 다시금 다른 데로 다른 지금 이제 행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앞으로 나는 다른 세계에서 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다면은 37불 밑으로 안 내려오죠. 한번 돌파하고 난 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돌파한 난 후에 64불, 65불 밑으로 잘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150불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그 밑으로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단계씩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가고 있는 것이 신고가 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은 자세히 보시면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버코와 AS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델 테크놀로지가 기업용 AI의 다음 단계 진입에 최적의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에버코와 ASI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기업용 AI가 실험 단계에서 실제 생산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이전팅 워크로드가 확장됨에 따라서 해당 워크로드가 어디에서 실행되는지 그런 대한 경제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모델이라든지 토큰 비용이 전년 대비 80% 급감한 반면에 토큰의 소비량은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주론의 토큰 사용량은 320배 증가됐고 인프런스는 올해 AI 연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고 그 인플루언스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가 $270의 목표가를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AI의 아키텍처를 점차 더 많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파워 스토리의 스토리지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스토리지 수요에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또한 파일럿의 실제 운영으로도 워크로드가 이동하면서 고객들이 토큰의 경제성, 데이터 로컬리티, 인프라 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리 기업용 AI 확산의 다음 단계를 효과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자, 그런 관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게 되면 델은 이제 인프라 솔루션 그룹 있죠. ISG하고 그다음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ISG 인프라 솔루션 그룹에서 AI의 최적화 서버, 그다음에 기존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고급의 인프라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더 많이 가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AI 최적화된 서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면서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델의 주봉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20일 이평선하고 델하고 주봉하고 많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높은 가운데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델이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하게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델의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볼 것 같으면 2018년도 걸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좀 길게 잡아서 14.94인데 현재 모습 속에서보다 포홀드 기준이 19배수니까 19배수를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델의 현재 평균 섹터 평균은 24배수 정도 받고 있죠. 물론 5년치는 11배수 받는데 이때는 AI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한 24배수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뭐 패거 배수도 그렇게 현재로서 높은 편은 아니니까 한 24배수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4.94죠. 자, 그걸 갖다가 24배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14.94니까 자, 거기다가 곱하기 24배수.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격은 358불 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358불은 아직까지는 뭐 상승의 여력은 좀 더 많이 있죠. 근데 요거 자체는 2028년도 걸 내가 땡겨왔기 때문에 좀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35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올라갈 폭은 있는데 조금 더 일단 주가가 여기서는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한 20%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주가가 좀 내려올 때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다. 주봉에서 이렇게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이평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기다렸다 눌리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눕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런 것도 불플렉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가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자,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고 아직까지는 인프라 까는 쪽에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램리서치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5.68이죠. 그 다음 2019년 되면 10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매출도 23빌리언인데 37빌리언까지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EPS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자,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해 볼 만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램리서치의 경쟁업체로 본다면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ASML이라든지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차별화된 것을 본다면 기술적인 리더십과 첨단의 증착이라든지 시가, 그 다음 세척 기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고성능 반도체의 소자 제조에 필수적인 플라즈마 근식 시각이라든지 증착 공정 분야에서 탁월한 지금 전문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램리서치의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낸드라든지 중국 TSMC 효과로 해서 27%의 초과 달성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낸드라든지 중국 외에 파운드리 로직 강화에 힘입어서 26년도, 7년도에도 램리서치 시스템 출하가 3년째, 4년째 연속으로 지금 UFO 장비를 갖다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 인해서 장기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유한 동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말레이시아로서의 제조 이전으로 통해서 매출의 총 이익률이 확대되고 있다. 디램의 4F2의 전환이라든지 첨단 패키지 부분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램리서치의 적정 주가 한번 보겠다면 7.93이죠. EPS가. 자, 거기다 지금 38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제가 2017년도입니다. 38배수를 받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포홀드 P 레이쇼를 봤을 때는 지금 53배수니까 이거는 2016년도고 자, 평균을 본다면 섹터 평균 24배수죠. 이게 보통 일단 평균전은 받을 수 있다. 그럼 한 25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그렇다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38배수니까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빠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P 레이쇼를 봤을 때 이런 것도 반도체 장비니까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램리서치하고 KLA 그다음에 어프라임 머티리얼스 ASML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53배, 50배, 이게 35배, 44배. 그래서 가장 적게 줘도 35배수는 받는다는 겁니다. 49배수, 40배수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매출의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램리서치가 26%, 그다음 KL이 20%, 15%, 23%, 24%죠.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여기다가 26%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매출의 성장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성장이 많으니까 배수를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50배수 이렇게 못 받는다도 가장 적게 주는 배수 있죠. 35배수 아니면은 40배수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서 35배수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5배수에서 한 40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7.93이죠. 2027년도에 EPS가 7.93이니까 지금 이제 35배수 가장 적게 줬을 때 주가가 한 280불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좀 많이 줬을 때 있죠. 많이 준다 하더라도 뭐 40배수 정도 받고 있으니까 곱하기 40배수 해주게 되면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280에서 320불 사이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280불 때면 요 라인대입니다. 지금 가격대하고 비슷한 그런 가격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라인대 320불이니까
요 라인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아무래도 좀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빠진다면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200주 이평선하고 지금 이제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좀 빠질 때, 자 그럴 때가 지금 매수 관점이 이렇게 붙을 때 있죠. 붙을 때, 그다음 스토캐스틱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이럴 때가 매수 관점이니까 조금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진다면 우리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가 자체가 EP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가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즉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어닝이 바뀔 때 상당히 좋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뀐다. 이렇게 불플렉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200불 위에서 난 놀겠다. 그때서 밝히고 있었고 그 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암 같은 거는 5월 19일자로 해서 제가 펜딩해서 조금 포트에 담아가자. 자 그렇게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9일자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주가는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차트상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되고 있죠. 고점 있죠. 이런 고점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했다는 겁니다. 신고가가 나타나면서 올라가서 기대가 되고 있죠. 올라가서 불플렉이 되고 나서 주가는 또 달리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어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닝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는 달리고 있었고, 자, 어닝이 좋았던 이유는 CPU가 많이 필요했다. CPU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는 추론해서 또 판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CPU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A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가 같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AMD, ARM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텔 이런 들의 주가가 같이 뛰고 있는 모양 이런 데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결론은 차트상에서는 불플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론은 AI 수요로 인해서 달리고 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찾아내야만 이쪽에서 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암 역시도 EPS하고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2.18 되고 있고, 여기는 5.31까지 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죠. 마찬가지로 5.99빌리언에서 14빌리언, 그러니까 3배 정도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있다. 대신에 일단 뭐 장기 투자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EPS라든지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반도체 회사라든지 OEM 주문자 생산 방식 업체에 대해서 CPU를 설계해 주는 회사,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서 설계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뭐 엔비디아에 설계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회사다. 근데 최근에 암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의 워크로드 분야로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AI 인프라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수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AGI 인공지능 일반화에 CPU를 출시했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 차트를 본다도 지금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일 이평선하고 거리도 많고 스토캐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럴 때면 잡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가를 낼 때 있죠. 주가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서 누울 때 있죠. 그럼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그 이상으로 뛰어 올라서 그 위의 세계에서 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걸 갖다가 반드시 거꾸로 돌아가셔서 펀더멘탈로 우리가 찾아내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한 그런 이론이 섰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매수 관점이라든지 타이밍을 잡아낸다. 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